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앞으로 몇 분간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걸을 수 없고 제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는 미래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현재 73살이지만 여전히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노인 인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은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당뇨병 유행은 어르신들의 독립성을 빼앗아가고 있으며 대부분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지난주 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혈당은 3년 동안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했고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나 했습니다. 그분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왼쪽 발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감각했습니다. 그 무감각이 시작입니다. 다음 단계는 절단입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딸에게 짐이 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식후 혈당이 130, 140, 어쩌면 150인 분이 계십니다. 아직 당뇨병은 아니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손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혈관은 이미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경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영구적이 되기 전에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아마 소문으로 들어보셨을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식초입니다. 네, 어느 슈퍼마켓에서나 2,000원도 안 하는 그 평범한 식초 말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식초가 당뇨병을 되돌릴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완전히 헛소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460이 명의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발 또는 다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200명 이상이 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높은 혈당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시는 도움 없이 손주를 안아볼 수 없게 될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오늘 저는 식초와 혈당 조절에 대해 연구 결과가 정확히 무엇을 보여주는지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인터넷 속설이 아니라 실제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어떤 종류의 식초가 중요한지,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대 효과를 위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식초를 사용할 때 잠재적인 모든 이점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식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 골든타임 동안 당뇨병 전 단계를 진정으로 되돌리거나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약물 복용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85살에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것과 스스로를 돌볼 수 없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23년 동안 노인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70살 여성분이 새벽 4시에 삼성의료원으로 급히 실려왔습니다. 그분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혈당이 460까지 치솟았습니다. 딸이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독립과 모든 것을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의 순간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즉시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날 때 어지러우십니까? 다리가 저리십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혈당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경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의료계가 여러분께 명확히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검사에서 나온 높은 혈당 수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그 당분이 몸속의 모든 혈관에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결정화됩니다. 배입니다. 안쪽에서부터 파괴합니다. 한국 당뇨병 환자의 82%가 7년 이내에 합병증이 생깁니다. 실명, 심부전, 절단. 하지만 최악의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합병증에서 살아남습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로 수년간 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약을 먹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운동을 더 하라고. 저는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제약회사들이 제대로 연구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식초입니다. 이것을 민간요법 헛소리라고 무시하기 전에 제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직접 효과를 본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천연 식초의 5%에서 6%를 구성하는 초산은 소화 시스템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섭취하면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늦춥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현실입니다. 제게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8살로 서대문구에 사십니다. 공복 혈당이 175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약 복용량을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먼저 뭔가를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식사 전에 2끼의 주요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에 사과식초 1스푼을 타서 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 액체는 위장에 충격을 주고 아세트산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석 달 후 박 씨가 다시 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18로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240까지 올라가던 식후 혈당이 이제는 160 아래로 유지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박 씨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약도 같고 기본 식단도 같았습니다. 단지 식초 요법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틀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초를 아무 때나 마시면 안 됩니다. 식사 중에 마셔도 안 됩니다.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이 타이밍이 아세트산이 위벽을 코팅하고 소화 효소를 준비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마시면 효과의 70%를 잃습니다. 또한 식초의 종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저렴한 증류 식초를 사는 환자들을 봅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모균 배양이 여전히 존재하는 자연 발효 식초가 필요합니다. 사과 식초, 현미 식초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추가적인 유익한 박테리아와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자연 발효 식초는 공업적으로 증류된 제품보다 44만 %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중대한 실수는 희석하지 않고 마시는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희석하지 않은 식초는 치아 범랑질을 부식시키고 식도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항상 한 스푼을 최소 200ml의 물에 희석하십시오. 일부 환자들은 소량의 꿀을 첨가합니다. 이것은 괜찮지만 1티스푼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메커니즘은 우아합니다. 아세트산은 근육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킵니다. 근육에게 추가 인슐린 없이도 혈류에서 더 많은 포도당을 흡수하라고 지시합니다. 췌장은 쉴 수 있습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다시 더 반응하게 됩니다. 이제 식초가 여러분의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들은 처방전 쓰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이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흰쌀밥이나 빵 또는 어떤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15분에서 20분 이내에 포도당이 혈류에 쏟아집니다. 췌장은 당황하여 이 긴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이런 격렬한 급등과 급락이 하루 3끼를 드시면 매일 3번씩 일어납니다. 췌장은 지쳐 있습니다. 세포들은 인슐린에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 15분 전에 물에 희석한 식초 한 스푼을 드시면 그 식초에 아세트산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알파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를 늦춥니다. 이 효소는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늦춤으로써 식초는 위험한 급등 대신 포도당의 부드럽고 점진적인 방출을 만듭니다. 혈당이 절벽이 아니라 언덕처럼 천천히 올라갑니다. 췌장은 이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반응은 침착하고 통제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20년 동안 이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혈당 측정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식사 전에 희석한 식초를 마시는 환자들은 식초 없이 똑같은 식사를 한 환자들보다 혈당 수치가 30에서 40포인트 낮게 나타납니다. 32에서 40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당뇨 전 단계와 정상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약이 필요한 것과 자유로운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식초를 마셔야 합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식사 전입니다. 이것은 아세트산이 소화 시스템에 도달하여 탄수화물을 차단할 위치를 잡을 시간을 줍니다. 잘못된 시간에 마시면 효과의 70%를 잃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희석입니다. 강남에서 식초를 병에서 바로 마셔서 식도를 태운 환자 3명을 치료했습니다. 절대로 순수한 식초를 마시지 마십시오.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희석해야 합니다. 최소 200ml입니다. 산은 강력하며 희석하지 않고 섭취하면 목과 위벽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필수입니다. 어떤 종류의 식초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연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와 쌀, 식초 모두 결과를 내기에 충분한 아세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세트산 농도는 4에서 6%여야 합니다.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상업용 식초가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비싼 수입 브랜드에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구나 인천의 동네 시장에서 파는 일반 식초도 완벽하게 잘 작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세트산 함량이지 가격이나 포장이 아닙니다. 제 임상진료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수원에서 온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공복 혈당이 193이었습니다. 위험한 수준입니다. 3개월 후면 메트포르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 식사 전에 희석한 사과, 식초를 마시도록 지시했습니다. 단지 이 한 가지 변화만입니다. 식초 효과를 분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식단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6주 후 공복 혈당이 112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97이었습니다. 완전히 정상 범위입니다. 그녀는 약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식초를 마신 다음 식초가 마법의 방패라고 생각하며 흰쌀밥과 튀긴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식초는 혈당 급등을 줄이지만 탄수화물을 과식하면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식사량 조절을 해야 합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십시오. 흰쌀밥을 반 공기로 줄이십시오. 식초는 좋은 습관을 증폭시킵니다. 끔찍한 습관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여러분을 시간을 낭비하는 수백만 명과 구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도 보지 못한 채 식초에 돈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의료원에서 제 환자들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정확한 방법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무 때나 식초를 마시고는 왜 혈당이 똑같이 유지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식초를 섭취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식초가 존재할 때만 반응합니다. 황금 원칙은 이것입니다. 주요 식사 전 정확히 15분에서 20분 전에 희석한 식초 한 스푼을 섭취하세요.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식사 전입니다. 왜 15분에서 20분일까요? 아세트산이 근육세포를 준비시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세트산은 근육 조직에 신호를 보내 포도당 수용체를 준비시킵니다. 식사로부터 탄수화물이 도착하면 근육이 그 포도당을 혈류에 위험하게 떠다니도록 놔두지 않고 즉시 붙잡습니다. 강남구에서 오신 박 여사라는 73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68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분은 6개월 동안 사과식초를 마셔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언제 드시나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고 그 다음 2시간 후에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 식초는 완전히 낭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쯤이면 아세트산이 이미 체내를 통과한 후였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 식사 15분 전, 점심 식사 15분 전, 저녁 식사 15분 전에 식초를 드세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12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희석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초를 너무 진하게 마시면 식도와 치아, 범낭질이 손상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식초 한 스푼은 최소 200ml의 물과 섞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략 컵 한 잔 분량입니다.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마세요. 식사 중에 천천히 헐짝이지도 마세요.
식사 15분 전에 희석한 것을 한 컵 전부 마시고 그 다음 기다리세요. 어떤 종류의 식초를 써야 할까요? 이 질문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와 일반 현미식초 모두 충분한 아세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아세트산 함량 5%인 식초를 찾으세요. 그것이 표준 농도입니다. 모균이나 특별한 발효 과정이 있는 비싼 수입 식초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세트산 분자는 3,000원짜리든 30,000원짜리든 동일합니다. 이제 이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식초는 마법이 아닙니다. 식초를 마신 다음 흰쌀밥, 흰빵, 설탕을 먹는다면 거대한 상처에 작은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최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식사 전에 종교적으로 식초를 섭취했지만 라면과 단빵을 계속 드셨습니다. 혈당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초는 좋은 식단 선택을 증폭시킵니다. 형편없는 선택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의 두 번째 부분은 탄수화물 교체입니다. 식초 타이밍을 시작하는 바로 그날, 흰쌀에 최소 절반을 보리, 콩 또는 고구마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식초는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복합 탄수화물은 포도당을 천천히 방출합니다. 함께 작용하면 췌장을 강타하는 쓰나미 대신 부드러운 파도를 만듭니다.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성적표입니다. 이 방법을 2주간 실행한 후 수치가 140 아래라면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160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더 줄여야 합니다. 식초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너무 많은 포도당으로 그 효과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식사 실시 5분 전, 물 1컵에 식초 1스푼, 하루 3번, 현명한 탄수화물 선택과 함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30일 동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은 정상 혈당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제 병원에서 실패와 성공의 차이를 만들어낸 식초 사용의 정확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저는 그런 실수들이 수년간의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초래하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세요. 모든 식초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40년간 진료하면서 수백 명의 환자들과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모균이 있는 사과식초가 가장 일관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모균은 병바닥에 있는 그 흐린 물질입니다. 거기에 유익한 박테리아와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청소용품 캐비닛에 있는 증류 백식초는 혈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당장 버리세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모든 환자에게 드리는 황금 원칙입니다.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식초를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식사 전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소화 효소에 작용을 시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마시면 효과의 최대 70%를 잃게 됩니다. 잘못된 타이밍 때문에 70%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용량은 이렇습니다. 사과식초 1스푼을 미지근한 물 1컵에 희석하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강남의 일부 환자분들은 더 많이 쓰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암참스맘 4스푼을 사용했습니다. 목자극과 치아, 범낭질 손상이 생겼습니다. 박 여사라는 한 여성분은 2주 동안 매일 아침 희석하지 않고 마셔서 심한 복통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대 식초를 원액으로 섭취하지 마세요.
그것은 산입니다. 식도를 태울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모든 식사 전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식사는 점심과 저녁입니다. 보통 그때 대부분의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 전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가 가볍고 달걀과 채소만 드신다면 그날 아침에는 식초를 건너뛰어도 됩니다. 하지만 밥, 국수, 빵 등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식사 전에는 반드시 식초물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맛은 어떨까요?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이 신맛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허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꿀 반 티스푼을 넣어서 먹을 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딱 반 티스푼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또는 레몬즙을 조금 짜서 넣으셔도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일부 환자분들은 계피 가루를 약간 넣는데 이것은 실제로 인슐린 민감성에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넣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든 목적이 무산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식초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빨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치아에 직접 닿으면 몇 달, 몇 년에 걸쳐 범낭질이 서서히 침식됩니다. 이태원에 사시는 최 씨라는 68살 환자분이 계셨는데 6개월 동안 당뇨 전 단계를 훌륭하게 되돌렸지만 이 간단한 지시사항을 무시한 탓에 치과의사가 심각한 범낭질 침식을 발견했습니다. 빨대로 마시고 그 후에 맹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혈압약으로 이뇨제를 복용하거나 심장약을 드신다면 식초가 칼륨 수치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한다고 의사 선생님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한 환자분이 식초를 사용하면서 당뇨약을 너무 빨리 줄였더니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개입입니다. 강도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식초를 드시면 당화혈 색소가 변합니다. 기억날 때마다 아무렇게나 드시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일상에 표시해 두십시오. 점심과 저녁 15분 전에 휴대전화 알람을 맞추십시오. 양치질 하듯이 자동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실험실 연구가 아닌 실제 세상에서 효과가 있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이 정확한 지시사항을 따르시면 실제 결과를 볼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결과를 완전히 망치기 때문입니다. 식초와 당뇨에 대해 듣고 서둘러 가게에 가서 한 병을 사고 잘못된 방법으로 마십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요. 그러고는 효과가 없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식초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이 전부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를 섭취하는 황금 시간은 식사 정확히 15분에서 20분 전입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가 아닙니다. 식사 전입니다. 왜일까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소화 시스템을 준비하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늦추고 근육이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신호를 보내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마시면 효과의 70%를 잃습니다. 70%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박 씨라는 68살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90으로 오셨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죠. 2달 동안 매일 사과, 식초를 마셨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드시나요? 식사와 함께
국에 섞어서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았습니다. 박 씨께 식사 15분 전에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분 전이 아닙니다. 5분 전도 아닙니다. 15분에서 20분 전입니다. 필요하다면 휴대전화에 타이머를 맞추세요. 그분은 제가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듯이 저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셨습니다. 제가 말한 정확한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석 달 후 공복 혈당이 112로 떨어졌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제가 모든 환자분께 드리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식초 한 큰술, 정확히 15ml를 미지근한 물 200ml에 희석하십시오. 대략컵 하나 분량입니다. 절대로 농축해서 마시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치아 범낭질이 손상되고 식도가 화상을 입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마시면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위험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두 끼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이 혼합물을 마시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점심과 저녁입니다. 아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이미 코르티솔 수치가 높고 빈속에 식초를 첫 번째로 넣으면 민감한 분들에게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과 저녁입니다. 정고와 6시에 식사한다면 11시 45분과 5시 45분에 휴대전화 알람을 맞추십시오. 이것을 자동으로 만드십시오. 이제 어떤 식초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과하지 않은 생사과 식초의 초모가 들어있는 것이 혈당 조절에 가장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초모는 병 안에 떠다니는 흐릿하고 실 같은 물질입니다. 여기에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과 식초를 견딜 수 없다면, 속을 불편하게 한다면 현미식초도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의 약 30%, 특히 소화가 민감한 분들에게 현미식초를 처방합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타이밍에 관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나 갑상선 문제로 약을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는 절대로 식초를 섭취하지 마십시오. 아세트산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른두 살초에 씨라는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아침에 갑상선 약을 식초 음료와 함께 드셨습니다. 갑상선 수치가 완전히 불안정해졌습니다. 3시간 간격을 두는 순간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에서 아무 조언이나 따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수천 건의 사례를 본 사람의 정확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서 실패하는지 아는 사람이요. 황금 시간은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입니다. 물에 희석한 식초 한 큰술. 하루 2번. 지름길도 없고 추측도 없습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 환자들에게 효과를 보였던 식초 사용의 정확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식초가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하루 종일 아무 때나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초 섭취법에는 3가지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용량입니다. 정확히 5.5ml의 식초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 큰술입니다. 2큰술도 3큰술도 아닙니다. 많이 좀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게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식초를 반 컵이나 마시면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심한 복통을 겪고
식도가 손상되었습니다. 아세트산 농도가 너무 강합니다. 우리 몸은 특정 양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큰술을 물 한 컵에 희석하세요. 최소 200ml의 물에 타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식사 전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희석한 식초를 식사 정확히 실 1~5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중이 아니고 식사 후도 아닙니다. 식사 전입니다. 왜냐고요? 아세트산이 신진대사 경로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면 소화기관에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이 느려집니다. 이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훨씬 더 천천히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췌장이 당황해서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혈류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저는 성동구에 사시는 71세 초혜 씨 환자분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분은 공복 혈당이 170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식후에는 혈당이 280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초 요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사과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점심과 저녁 15분 전에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2주 만에 식후 수치가 190으로 떨어졌습니다. 6주 만에 식후에 일관되게 160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공복 혈당은 박합 25로 내려왔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었는데 약은 메스꺼움을 유발했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어떤 식초가 중요한가입니다. 모든 식초가 같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은 막걸리 같은 침전물이 있는 사과 식초를 사용했습니다. 병 바닥에 있는 그 흐릿한 물질 말입니다. 거기에는 효과를 증폭시키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 증류된 백식초도 효과가 있지만 결과가 약합니다. 현미식초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사믹 식초는 당분이 너무 많으니 완전히 피하세요. 한국의 어느 마트에 가서든 생여가되지 않은 사과식초를 사세요. 당뇨 약한 알값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러한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식초를 섭취하지 마세요. 일부 건강 인플루언서들이 이것을 권장하는 걸 압니다. 그들은 위험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아세트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위점막을 부식시킵니다. 위염, 궤양,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식초가 식사 전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음식이 산을 완충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스스로를 보호할 내용물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일,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아침 식사를 조금 합니다. 그런 다음 점심 15분 전에 식초물을 마십니다. 점심을 평소대로 먹습니다. 저녁 15분 전에 두 번째 식초물을 마십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루 최대 2번입니다. 이 방법은 혈당 급등이 가장 위험한 가장 큰 두 끼 식사를 목표로 합니다. 식초 자체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맛을 견딜 수 없습니다.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납니다. 이해합니다. 마시기 쉽게 만들기 위해 생꿀을 아주 조금, 아마 반 티스푼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꿀에는 당이 있지만 이 소량은 효과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또는 신선한 레몬을 혼합물에 짜 넣으세요.
레몬에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추가 화합물이 들어있어 실제로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째, 식초 종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는 병 안에 막걸리 같은 침전물이 여전히 보이는 생역과되지 않은 사과식초만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맑고 가공된 식초가 아닙니다. 막걸리 같은 침전물에는 혈당에 대한 아세트산 효과를 향상시키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강남이나 종로에 어느 마트에든 가서 병을 확인하고 흔들어 보면 안에 흐릿한 가닥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용량과 희석 방법입니다.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정확히 실 5ml, 즉 한 큰술이 필요하며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야 합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혼합물을 하루 중 가장 큰 두 끼 식사 15분 전에 마시세요. 식사 중도 아니고 식사 후도 아닙니다. 15분 전입니다.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 타이밍은 아세트산이 소화관을 코팅하고 음식의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가기 전에 인슐린 수용체를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 빈속에 식초를 섭취하지 마세요. 송파구에 3명의 환자가 이렇게 해서 식도를 손상시킨 것을 봤습니다. 산도가 너무 강합니다. 첫 번째 식초는 점심 15분 전에, 두 번째는 저녁 15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세 끼를 드신다면 아침 식초를 추가할 수 있지만 바나나 반, 개나밥 2숟가락 같은 소량의 음식이라도 먹은 후에만 하세요. 넷째, 치아를 보호하세요. 아세트산은 시간이 지나면 치아 범랑질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식초물을 마신 후 5분을 기다린 다음 맑은 물로 입을 헹구세요. 식초를 섭취한 직후에는 이를 닦지 마세요. 범랑질이 일시적으로 약해져서 칫솔질이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칫솔질하기 전에 최소 30분을 기다리세요. 이제 결과를 배가시키는 보완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만으로도 제가 검토한 연구들에 따르면 식후 혈당을 약 22-30%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추가 단계를 함께 실천하면 부산에 계신 제 환자들은 8주 안에 이밀 16-10%의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첫째, 매 식사 후 정확히 10분간 걸으세요. 식사 전이 아니라 식사 후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닌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의 포도당이 소모되고 위험한 혈당 급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 끼니마다 채소를 먼저 드세요. 접시의 절반을 전분이 없는 채소로 채우고 완전히 다 드신 후 단백질로 넘어가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이런 순서는 몸이 당을 처리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바꿉니다. 셋째, 물과 무가당 차를 제외한 모든 음료를 끊으세요. 과일 주스는 액체 설탕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4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으면서 흡수를 늦춰주는 섬유질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당장 버리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이 방법을 정확히 90일간 따랐는데도 공복 혈당이 최소 15포인트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다른 근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뇨 전 단계와 초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80%에게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권장하기 시작한 지난 6년간 제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직접 봐왔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닙니다. 본인과 가족에게 다짐하는 의미로 정확히 그 문장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질환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췌장에 아직 기능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혈당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사람 한 명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 간단한 행동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주치의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식사 전에 식초를 드시겠습니까? 어떤 종류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근거 기반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혈당 관리가 필요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라면 더 많은 분들이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